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을 이제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일매일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하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이 굉장히 국가 위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내 사정 너무너무 안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의 치매가 이제 뭐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종류의 말하자면 변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윤석열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안에 광고가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야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세뇌탈출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 션 해너티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한 1분 한 30초, 1분 20초쯤 됩니다. Tonight, Democrats, they are in a full panic. Their socialist policies are a disaster. Their poll numbers are imploding. Their president is a dishonest, corrupt, and cognitive wreck. And their war on free speech is now being challenged in a huge way by Elon Musk, who's attempting to take over their favorite social media platform, that is Twitter. We'll have a lot more on that later in the program. But first, we're at the beginning of what is another long weekend away from the White House for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Today, before jetting off to Camp David, Joe Biden took some time to blame the war in Ukraine and all of his failures on somebody. Take a look. Putin's invasion of Ukraine has driven up gas prices and food prices all over the world. Ukraine and Russia are the 1 and 2 largest wheat producers in the world. We're number 3. They're shut down. We saw that in yesterday's inflation data. What people don't know is that 70% of the increase in inflation was a consequence of Putin's price hike because of the impact on oil prices. 70%. We need to address these high prices, and urgently, for working folks out there. All of that is a complete and utter lie. And who's he shaking hands with? Just shake. There's nobody there. We're nearly 15 months into Biden's presidency. Everything is going wrong, and I mean everything. I can't name a single thing that's going right. By the way, anybody surprised? Biden cannot even do simple, fundamental, basic tasks. He turns around, nobody there to shake his hand, and he keeps his hand out there. Are you kidding me? 이 허공에 대고 지금 뒤에 아무도 없는데 악수를 하겠다고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지금 악수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포디움에서 자기가 발표해야 될 짧은 메시지 읽고 바로 퇴장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게 무슨 악수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찾으면서 허공에 대고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치매가 어떤 도를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은 미국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가장 에너지를 수출까지도 했던 그런 나라가 트럼프 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전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둘러대고 있는 말이 안 되죠. 석유가 상승이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한데요. 실제로는 저 전쟁 터진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로 유가 상승분은 $1밖에 안 되고요. 그거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미 상승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다 거짓말이란 소리죠.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퍼펙트 스톰이거든요. 일종의 퀴니펙에서 새로 발표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까지는 다른 데들은 보통 40일, 40일이에요. 지금 바이든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퀴니팩에 요번에 발표된 거 보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33까지 내려간 걸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게 그 히스패닉, 그러니까 이 라티노죠. 라티노 쪽에서 불과 26%만 바이든을 지지한다. 그럼 민주당 텃밭이 날아갔다는 소리예요. 저게 텃밭이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게 바이든은 저렇게 치매가 국가 위기, 바이든의 치매는 미국 국가 위기거든요. 국가 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서 가고 있는데 그럼 부통령이 맡아줘야 되네. 부통령이 이게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력이 없고 존재 자체가 공허한 여자예요. 이게 깔깔 꽃뱀이란 말이죠.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그냥 계속 웃잖아요. 카말라 해리스. 누가 맡냐고 나라를. 그러면 나라를 맡길 사람이 없는 상태로 정부통령을 만들어낸 너희 민주당은 뭐야? 이제 점점 더 이제 국민의 그 짜증과 분노와 환멸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책 자체가 국민의 환멸과 분노와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간 때 인플레 잡을 때 그때 이후로 최악입니다. 석유 가격 급상승, 도시가스 가격 급상승, 식품 가격 급상승, 주택 저거 비용, 그러니까 렌트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 월세 비용 17%, 이자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 같아요. 5%예요. 대출 이자율이 기본이 30년 픽스트 레이트가 30년 픽스트 레이트가 그러니까 30년 고정 이자율이 5%입니다. 실질 임금은 최근 몇 달 사이에 3%나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국경관리 해체를 했죠. 이민관리도 해체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명령 42호인가 뭔가 그런 거 이제 다 철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코로나 단속을 안 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불법 이민을 안 받거나 쫓아내는 그런 게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아프간과 우크라로 증명된 국방안보 무능력이죠.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약 100조 원에 해당하는 최신식 무기를 두고 나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널널합니다. 아니 조지 플로이드 중국산이라고 추정되는 20달러 위패를 유통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마약상이었고 마약 과다 복용 기록이 있고 그 죽음에서도 저게 마약 과다 복용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거의 성자 반열에 모셔가지고 전 세계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 조지 플로이드 검은색 BLM 조기를 걸었잖아요. 바이든이.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널널하다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게 사람 손발 묶고 그 다음에 CRT에 쇠뇌하고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이론, 다시 말해서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구조적 인종차별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피부색이다. 피부색에서 인간이 규정된다. 이게 CRT죠. 그러니까 Race Essentialism, 인종 근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젠더 캠페인, 젠더, 남녀 성구분 그런 거 의미 없다 이거예요. 막 부속품 바뀌듯이 바뀌고 호르몬 바뀌고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갔다, 남자로 왔다, 여자로 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또 그런 호르몬이나 육체에 관해서 남녀가 왔다 갔다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두고 그래도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온갖 종류의 성행위, 성적 결합이 가능한 무한젠더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바이든 행정명령 제일 처음에 사인한 게 지금 미국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의 남자 수영 선수인데 그걸 하다가 재학 중에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지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 무한젠더 캠페인을 정부가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은 이 군인이 직업군인이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나라고 항상 어떤 종류의 전쟁 모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적으로라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 항상 그 관계되어 있는 그런 상무 정신이 투철한 나라인데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 제향군인 그러니까 그 제향군인의 베테런스 어소시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지원, 그 복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향군인 병원이 따로 있고 그게 미국의 병원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병원이에요. 제향군인 병원, Veterans Association 그 호스피털이 VA 호스피털이. 근데 여기에 있는 의사를 뭐 코로나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다른 데로 재배치하려는 지금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미국의 기본 코드를 건드리는 게 돼요, 저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스스로 이런 그 악마화, 급진화의 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서 저 치매 대통령과 깔깔 꽃뱀 부통령의 그런 무능과 맞물려 가지고 온 국민의 환멸과 분노와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이제 마가 민초나 트럼피즘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그 보수 공화 사상과 컨텐츠가 막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미국의 국가 위기, 미국의 큰 어떤 그 요동치는 상황이 아마 굉장히 빨리 올 것 같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온다. 이거 이 바이든 임기 못 채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냥에 나섰죠. 이게 블러핑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 발언 자체는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의 메시지예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트위터가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Free speech is essential to a functioning democracy.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Do you believe Twitter rigorously adheres to this principle? 트위터가 정말로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고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4월 한 14일에 주당 54달러의 주식 전체의 인수를 제의했습니다.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식 다 인수해서. 그러면서 I will unlock the potential of Twitter예요. 트위터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비상장사로 만든 다음에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해서 그 트위터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트위터는 세계 전체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지금 상장사 행태로는 이 같은 사회적 지상 명제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비상장으로 바꾸려 한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진에 보낸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 그 주목한 건 야, 일론 머스크 참 똑똑하다. 우리 웬만한 우리 지식인 중에서도요. Societal imperative라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써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일단 societal 그러면은 social과 거의 비슷한데요. 뭐라 그럴까? 사회적 차원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 social과 좀 달라요. societal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학구적인 단어예요. imperative 그러면 저게 칸트의 용어죠. 당위 명제, 지상 명제. 당위를 imperative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 societal imperative 저 단어가 굉장히 정치 철학적 혹은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수준이 있네. 마려 하나만 피고 좀 이렇게 벤처로 해서 떼돈만 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사고방식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일론 머스크 지금 탄압을 시작을 했죠. 이 사람은 지금 전술이 뭐냐면 트위터 너희 지배주주들 내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10% 소유 지분을 팔고 나가버릴 거다 이거예요. 내 지분 팔고 나가면 트위터 주가 폭락하죠.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 주가가 한 40불 초반대, 40달러 정도 되는데 30불 후반대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기 10% 갖고 있단 말이죠. 9%인가 뭐 10% 갖고 있어요. 나 팔고 나가버리겠다 이거야. 그럼 트위터 주가 한 10% 빠지죠. 10% 이상 빠지죠. 그러면서 나는 현재 경영진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주주 전체에 대해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너희 돈 벌고 나갈래? 아니면 내가 팔고 나가면 트위터 주가 왕창 빠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딱 상대방을 이제 그 궁지에 모른 거예요. 물론 트위터가 저게 과연 팔지 안 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주주층이 제가 보기에는 안 팔 것 같은데 저게 정치적인 문맥이 크기 때문에 이쯤 되니까 미국 주류 미디어가 머스크를 맹공격을 하고요. 트위터의 깨좌좀 직원들, 트위터 직원들 굉장히 깨좌좀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 트위터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국말 트위터 중에 이 보수 우파 성향 트위터 계정은 개폭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개폭을 당해버려요. 트위터가 지금 계정 정지를 막 때리고 계정 없애버리고 지금 트위터가 트럼프에 대해서 한 그런 일들을 몇 명 안 되는 한국 우파들이 항상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영어로 야 이게 왜 계정 정지에 해당하냐라는 걸 트위터 본사에 보내는 TWT119라는 서비스를 제가 2012년, 2013년에 무료 봉사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낼 때 페이스북에도 트위터에 어필한 내용을 같이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위터 본사에 어필을 해주는 그런 거를 무료로 해주는, 왜냐면 우리 그 그때 보수 우파 몇 명 없을 텐데, 그 트위터에서 그렇게 글 열심히 쓰는 사람 한 30-40명밖에 이제 개폭당하면 또 계정 다시 파서 또 팔로우 또 한 2-3만 명 모아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개폭당하고 개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이게 그 트위터에서 한국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런 식의 황당한 조치의 그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SL이라는 분인데, 그 first name은 S자로 시작하고 last name은 L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접촉을 해보니까 이메일로 이 사람이 이게 깨자점인 거라. 그러니까 보수 우파적인 한국말 트위터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트위터 깨자점 직원들이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트위터를 빵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라 그럽니다. 이 와중에서 바이든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이제 빅텍 그 큰 고지 하나를 뺏기게 생겼는데 이제 말하자면 보수 우파 성향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머스크한테 미국 증권거래소 법무부의 머스크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부트 그 주요 임원입니다. 자기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들이는 경우 사회와 정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풀어놓자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검열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때 검열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네, 검열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컨텐트 모더레이션, 컨텐트 완화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좀 간사스러워요. 애들 하는 말이. 예.